굉장히 과거보다는 윤리적인 게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만큼 모든 게 감시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 뺑소니 차량이 잘 잡히잖아요. 모든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 CCTV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투명 사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요새 뭐 새벽 2시까지는 잠을 잘 안 잔다 그러는데 너무 소화할 게 많아서 그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피로 사회다 이렇게 정의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위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사회다. 거기다가 지난 10년간만 보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뭐 피케티의 우리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우리 양극화된 책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은 우리 양극화라는 게 소득의 양극화, 계층 간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우리 소비의 양극화. 이 사회 전체가 양극화로 치달으면서 한마디로 우리 21세기에 2016년을 살고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곤한 거죠. 뉴노멀은 그래서 피곤하고 불안한 겁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올드 노멀은 성장을 했는데 뉴노멀은 고성장을 거의 과거의 추억으로 묻어야 된다.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제가 뉴노멀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부터 거의 뭐 5% 이하의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2007년에 우리가 3%가 무너지면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5% 이하의 성장이 됐는데 제가 마켓 1.0이라고 했던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 1970년부터 IMF 경제위기까지 마켓 1.0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8.5% 정도 높은 성장을 했고요. 1997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한 5%, 6% 정도 성장한 마켓 2.0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공교롭게 지금 3%를 못 가고 2.7%, 뭐 2.5%, 뭐 앞으로 더 그게 낮아질 것 같은데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2%대 성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치면은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왜냐하면 너무나 속도를 빨리 달리다가 지금은 뭐 자갈길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제가 국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상쾌함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관성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한 도로에 사실 한국 경제는 2013년부터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노멀, 마켓 3.0과 자본주의 4.0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경제, 뉴노멀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시장만 한번 들여다보면은 한국 시장이 왜 뉴노멀이 됐고 앞으로 한국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뒤에 태어나 사회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한 세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기와 함께한 베이비 부머들은 일찍이 출세와 성공을 누릴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구와 더불어 노후 파산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X세대는 기성세대와 뚜렷이 구분되는 탈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IMF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소비 자신감을 상실한 세대이기도 하다. Y세대는 컴퓨터 문화가 일반화된 첫 세대지만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소비 열망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업난 때문에 소비 위축 상태를 겪고 있다. 세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소비 자신감을 상실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여기 우리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소비자 또는 한국 국민들을 보면은 194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64년부터 79년생을 우리가 X세대,
64년부터 79년생 손 들어보실래요? 예, 한 네 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80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이 나머지 전주예요. 그죠? 8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Y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XY. 물론 45년 이전에 출생한 한국 경제, 한국을 만드신 빌더스, 우리 아주 건국 세대도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너무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이게 세 개의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세대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소비 시장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지금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령별로 보면 1945년부터 63년생까지가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베이비 부머들의 대표적인 그 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그 선수를 우리가 1958년 개띠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58년 개띠는 우리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1차 베이비 부머들이거든요. 1차다. 첫 번째 58년생, 그리고 59년 60년생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90만 명 이상이 출생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머인 58년, 59년, 60년생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58년 개띠는 한국의 공채 일기로 대학을 25%밖에 사실은 대학을 가지도 않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에 입사했을 때 동기생 100명 중에 거의 10명이 사장이 되는 놀라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공채 일기이기 때문에 얻는 그런 어떤 혜택이었죠. 그 다음에 1964년부터 79년생 이분들을 우리가 X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X세대는 우리 베이비 부머만큼은 이렇게 출세라든지 성장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1958년 베이비 부머 58년생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이제 수저 이론에 의해서 얘기한다면, 1968년생 원숭이띠를 저는 은수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970년대 들어와서는 출생자들이 20대 74년 우리 호랑이띠의 경우에 20대 회사를 가려고 했던데 IMF 경제위기로 한국의 회사들이 1년간 신입사원을 안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대 경제 쇼크가 있었고요. 이분들이 또 30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또 특히 증권가나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직원도 해고되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1974년, 77년생 정도는 굉장히 그 경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경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첫 번째 이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1978년생 정도는 동수저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80년대 들어와서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출생자 수가 사실은 68년이 가장 많았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68년, 69년, 70년, 71년 동안 2차 베이비 부머들이 가장 많았고 수는 좀 적어듭니다. 그래서 80년에 출생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취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한 게 8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취업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생, 85년생, 88년 우리 용띠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흙수저 세대라고 소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운동 흙까지 왔는데요. 더 문제는 지금 제가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3, 4학년, 93년, 94년생 이런 친구들은 저는 노스푼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푼이 없다. 취업을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저 3개와 스푼이 없으면은 젓가락으로 이제 먹어야 되나요? 그래서 젓가락 세대 출연인데, 앞으로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너무 점점 경제가 취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대 간 갈등도 앞으로 본격화돼서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이제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정부가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이제 이슈는요, 한국이 뉴노멀이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굉장히 다른 지금 포지션에 있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0년 전에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에서 고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20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는 마을을 우리가 초고령화 마을,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2006년 일본이 들어간, 그리고 2009년에 독일이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에 한 두 나라밖에 정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이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 고령화 이슈는 우리 나이 든 베이비 부모들이 계속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비해서 출생아들이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그렇게 빨리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가 너무 빨리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급격히 지금 식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들은 지금 고령화된다는 거는 지금 90세까지 살지 100세까지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새 이제 젊은 93년생 우리 학생들한테 몇 살까지 살 것 같니? 그러면 다 100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놀랍죠. 굉장히 젊어서 학습한 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70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인생이 70이다. 이렇게 배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연장되면서 지금은 베이비 부모들은 지금 한국 평균 남자 평균 수명은 79세, 여자는 84세 정도지만 지금 79세가 아니고 80, 90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쉽게 말해서 몇 살까지 살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베이비 부모는 한국에서 가장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지만 소비 자신감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수명이 너무나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X세대는 왜 소비 자신감을 상실했냐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 전셋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양육비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득 증가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용이 오르기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하는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있는 게 X세대의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80년 이후에 출생한 Y세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선진 경제에서 성장을 해서 체격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물론 대학도 80%나 진학을 했어요. 베이비 부모가 25%, X세대가 50% 대학을 진학한 것에 비해서 가장 대학도 많이 갔고 가장 체격도 좋고 가장 안목도 좋고 가장 브랜드에 대한 지식도 많고 소비 열망도 가장 높은 데 비해서 문제는 취업이 안 된다. 다 정규직 취업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래서 취업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높은 소비 열망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자기는 비정규직 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엄마 카드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빠 카드도 가끔. 그래서 이런 베이비 부모의 카드로 소비를 하는 그런 세대. 이 세 세대가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전부 다 소비 자신감을 상실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본격적으로 뉴노멀이다.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 간 이런 갈등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감하는 거 가장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공감인 것 같고요. 이 공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베이비 부모가 부모 세대인데 Y세대 주로 이제 너는 왜 아빠처럼 못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빠는 고속도로 상황에서 차를 달렸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은 자갈길인데 고속도로 속도를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를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해를 해서 좀 이렇게 자갈길이라는 걸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어떤 젊은 세대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해외 시장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나 일자리를 만드는 일만이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뉴노멀을 탈피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소비 시장이 본격적으로 뉴노멀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이 뉴노멀 시대의 기업의 어떤 행태라든지 기업의 성공 방정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은 특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제 뭐 우리가 기업들의 어떤 행태를 볼 때 DNA적으로 일본하고 독일 기업들을 북유럽 기업들을 하나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그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종업원의 복지라든지 종신고용을 실현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종업원이라든지 주주보다는 종업원하고 사회에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기업들이 일본, 독일식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미 자본주의,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이 종업원이라든지 사회보다는 주로 이제 고객과 투자자, 주주들을 신경 쓰는 주주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주식값을 항상 관리하는 게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자사의 주가가 올랐느냐, 사장이 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주가를 얼마나 올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 그래서 미국식하고 영국식, 그 다음에 일본식이 좀 달랐는데 한국은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종업원도 잘 챙겨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협력업체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약간은 한국은 그런 두 개 서로 다른 DNA에서 중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업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제는 고성장, 뭐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랑받는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스파이스라고 하는 거는 앞에 그 알파벳 앞을 따라서 하는데 S는 소사이티, 사회고요. P는 파트너스, 협력업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협력업체들. 그 다음에 인베스터, 투자자, 주주들이죠. 그 다음에 C는 커스터머, 우리 고객이고, E는 인플로이, 종업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SPICE, 스파이스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가장 중요한 5개 우리 이해 집단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영국식하고 일본, 독일식이 서로 달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절충이 되면서 지금 일본도 더 이상 종업원들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종신고용제가 무너진 지가 한참 됐고요. 지금 미국도 지금은 투자자들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 눈치를 봐야 되고요. 협력업체한테 문제가 생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업의 성장 모델은 사랑받는 기업. 기업이 이 5개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느 한쪽으로도 하나로부터도 외면받으면 이 기업이 생존이 안 되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다자간 협상이라고 우리 뭐 외교할 때 다자간 협상인데요. 이 5개 이해 집단하고 우리가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만이 기업이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받는 기업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특히 이제 세계 경제와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뉴노멀이라는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기업들이 이 뉴노멀 시대에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만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